비문학만이 독해는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라는 말은 읽어서 이해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사실적 사고에 관련된 독해의 문제로 지난 지방직 9급의 문제인 이제 비문학 문제 하나 그리고 문학 문제 하나를 사실적 사고 영역으로 해서 두 개 문항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사실적 사고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바로 이 흰모자는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드릴 말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비워라.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6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요. 이 중심 내용은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이죠.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문 하나당 한 개 묻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수능의 이런 주제 찾기 문제류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독해를 배울 때 발문을 이렇게 확인하고 난 후에 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문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이걸 학습하지 않더라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판단을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지문으로 가야겠다. 혹은 답지로 가야겠다. 혹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문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워 들어가자고요. 이런 주제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적 사고 문제류의 좀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문과 답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문과 답지가 있는데요. 답지가 아니라 지문으로 바로 직행하시면 되고요. 자, 비교적 짧지만 긴 글입니다. 우리 공무원 국어에서는 지문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아주 짧지도 않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저는 바로 여기 부분, 끝부분으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지문은 되고 어떤 지문은 안 되냐고요? 아니요. 이 방법 하나로 됩니다. 공시국어에서의 주제 찾는 문제는요, 끝단락 가면 됩니다. 자, 끝단락 가가지고요. 자, 우리 시험은 또한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죠. 아래에 있는 답지하고 그대로 비교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자, 바로 우리 촉각이 굉장히 살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촉각, 그러면 너의 감대로 풀어라 라는 말이냐? 아니요. 저는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촉도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촉을 길러야 됩니다. 촉을 길러야 된다고요. 자,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끊어 읽어 가셔야 되죠.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자, 문장이 조금 길어요. 아주 짧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단어가 막 어렵고 그렇지는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은 또 아니에요. 자,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잡아 가셔야 되는데요.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잘 찾는 것이 독해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저는 우리 이 세 줄의 한 개 문장에서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소비, 그리고 사용 가치 과정. 자,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답지로 가기, 답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또한 두 번째 문장을 가보겠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어떤 상품의 사용 가치가, 자, 그래서 반복되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떼쓰는 아이, 엄마 사줘 사줘 사줘,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죠. 자, 사용 가치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가치가 결정될 때 그 상품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쓸모없는, 위쪽에서 가치라는 표현이 바로 이 쓸모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이죠. 자, 비문학 지문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고 지시어나 혹은 동등한 혹은 같은 내용의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사용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가치라는 말을 우리는 또 다른 쓸모 있다 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나에게 쓸모가 없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남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요. 답지로 가볼게요. 이 글에서는 어떤 교환 가치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답지, 상품을 구매할 때 두루 고려해라, 교환 가치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3번 답지,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라 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또 다른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좋은 것이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휩쓸려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4번 답지,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휩쓸려 가지 않는 것,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나의 필요라고 하는 이 용어로 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 사고는요, 내 생각을 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본문에 있는 이 단어들이 또 다른 단어로 대치가 되어 있을, 이렇게 대체가 되어서 사용되었다 뿐이지 내가 스스로 여기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에 이 글에 있는 내용들을 독해하려면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에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 재사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을 재진술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이 그대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 내리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사실적 사고의 문제 유형 중 하나, 중심 내용 찾기, 주제 찾는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흰모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섞지 않는 거, 다만 어떤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냐면은, 해도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과정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용어를 가지고 그대로 재진술, 요약 들어갈 때 재진술했다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뿐이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섞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 답지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판단을 내리셨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답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섞을 필요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답을 찾아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과정으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적 사고 유형의 독해의 독해의 비문학의 문제를 하나 이렇게 풀어보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사실적 사고의 독해 문제로 문학의 문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발문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16번 본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문학의 내용은요, 소설의 고전 소설, 바로 춘향전입니다. 사실 이 춘향전은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많은 우리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그런 이제 고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죠. 특별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알고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걸 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발문에 맞춰서, 뭐 문학 문제나 비문학 문제가 항상 사실적 사고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사고에 맞춰서 그 문제를 발문 확인하시고 뚫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발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사실적 사고류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물론 작품 알면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은 가능하죠. 하지만 이 작품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발문을 확인하고 이 문제는요, 방금 전 그 주제 찾는 문제하고는 다르게 답지를 좀 이렇게 직행을 하셔야겠습니다. 답지를 가가지고 보니까 동일한 글자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자,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자, 4번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4개의 답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렇게 4개의 답지에서 앞쪽에 있는 제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를 한 이 부분은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지문에서 그대로 사실적 사고로 근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뒤쪽으로 있는 정말 이 사실적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서 이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뒤쪽에서 이런 문맥적인 효과, 표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제 뭘 들어가셔야 된다? 문맥, 해독을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문맥, 글의 흐름 속에서 해독,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아시죠? 친절하게 1번 답지가 앞쪽에 있고 추르륵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왜 답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중요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동일한 글자가 있는지, 숫자가 있는지, 대화가 있는지, 유교적 가치가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잘 하나하나 키워드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매우 치라 소리에 맞춰 넓은 고래 벼락치듯 후리쳐 딱 붙이니 춘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에고 이게 웬일인가 들어갑니다. 일자로 운을 달아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정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 하쨌더니 그랬죠. 자, 생각의 기술, 우리 육색사고 독해법이 필요한 그러한 지문이 되겠네요. 좀 전에 있었던 주제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하나 색깔을 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배우거나 혹은 시험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하나 색깔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시험장에서나 배울 때 이 육색으로 색을 좀 도려내서 생각을 정돈을 잘 하면서 이렇게 푸는 것이 용이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든 문제, 뭐 공시 국어의 20개 문항이라면 20개 문제를 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 편의상 색을 좀 입혀 볼게요. 자, 일자로 일편단심 일정지심 일부종사 일신난처.
지금 이렇게 숫자들 그리고 동일한 글자, 숫자 활용 이렇게 되고 있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일하게 위에서 이 본 내용이 답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접근이 되는지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또 하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독해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의 내용이 한 개 답지로만 접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내용이 뭐 답지가 전체적으로 4개 다 소용이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답지를 함께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육색사고법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 잘 되면은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줘야지 잘 탈 수 있다가 나중에는 잡아주는 사람이 없이도 우리가 오르막이 됐건 아주 막 이렇게 뭐 가파른 내리막길이 됐건 아주 자유자재로 잘 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색깔을 굳이 이렇게 막 많이 쓰지 않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잘 이렇게 육색 사고를 뭐 사색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치를 낳게 될 것이고요. 오늘 수험생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색으로 좀 도려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답지에서는 2개 부분이 이렇게 동시에 확인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육색사고 우리의 이런 독해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선지는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뭐 색깔로는 4개의 색깔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겠죠. 자, 계속 읽어가 볼게요. 일신난처 이 몸인들 일각인들 변하리까 일월 같은 맑은 절개 이리 힘들게 마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보니까 뭔가 매우 치락 이제 춘향이가 매를 맞고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춘향이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해독할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치라고 합니다. 꽤 때리오 또 하나 딱 붙이니 에고 이자로 우는구나. 이부 불경 이내 마음 이군 불사 무엇이 다르리까. 이 몸이 죽더라도 이도령은 못 있겠소. 이 몸이 이러한들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 이왕 일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죽여주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뭐 동일한 글자 반복, 숫자 활용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일 글자 반복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동일 글자들 이걸 이제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글자로도 동일 글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숫자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숫자로도 되지만 또한 숫자를 벗어나면서도 동일 글자인 거. 그 부분도 우리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한번 좀 가볼게요. 색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 1, 1, 1, 1, 뭐 또 1,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도 가도 될 것 같아요. 2, 그리고 2, 2, 2, 2, 2. 와, 색깔이 막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사실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다 보려고 이렇게 다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이미 굉장히 많은 글자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와, 동일한 글자가 반복됐구나 라고 하는 이 답지는 맞는 답지임을 사실적 사고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숫자가 활용되고 있는 것도 그대로 다시 한번 같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드린 내용 있잖아요. 문맥을 보시면서 해독을 해야 된다. 뒤쪽에 바로 이런 뒤쪽으로 있는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자, 답지에서요. 앞 내용이 맞으면 뒷 내용은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 내용이 맞더라도 뒷 내용이 틀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찾아주셔야겠습니다. 동일한 글자가 반복되면은요, 이거는 글자 반복은 그대로 리듬으로 이어지죠. 제가 여기를 색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맞겠죠. 자,
자,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리듬은 반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리듬감 조성. 이거는 정말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답지가 되겠고요. 자, 숫자를 활용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매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일편단심이다. 그리고 이부불경이다. 이입군 불사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어떤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처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적 사고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등장인물 대화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따옴표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이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따옴표가 있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 문제는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한다면, 등장인물이 대화를 할 때 따옴표가 없이 이렇게 가는 지문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 글은 쉬운 난도의 글. 왜? 따옴표를 직접적으로 줬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어렵게 내는 난도의 그런 지문이라고 한다면 등장인물의 대화를 따옴표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적 갈등이 해결이 되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어때요?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확인해 내려가면서 끝쪽까지 읽어야지 뒤쪽으로 있는 이 문맥의 이 내용이 맞는지, 이 답지가 맞는지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 알 수 없어요. 좀 더 읽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4번 답지, 유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 활용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좀 우리 일정 정도 일이 정보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유교적 가치가 있고 없고, 이 유교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요, 본문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종교에 관련된, 세 가지 종교에 관련된 용어는 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오늘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유교의 충효열 하나는 좀 기억을 하고 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교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조선시대 문학 같은 경우는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유교 가치를 또 밑바탕으로 깔고 가죠. 유교는 충효열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열이 뭐죠? 지조절개 지키는 거죠. 바로 이 상황 자체가 뭐예요? 지금 춘향이가 어떤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매를 맞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매를 맞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유교의 지조절개를 지키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불경 인의 마음, 이군불사.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도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죄송해요. 4번 이 내용 빨간색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또 흥분을 했나. 죄송합니다. 여기 어떡하죠? 이렇게 녹색으로 좀 갈까요? 예, 형광으로. 자,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 여기서 이렇게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사실적 사고로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말을 활용해서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문맥 해독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어때요? 어떤 주인공의 의지로 우리가 해독이 들어갈 수 있나요? 끝까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잖아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답지도 맞는 답지. 자, 이렇게 보자면 우리 답은 나왔어요. 아직 전체를 읽지 않는 가운데, 하지만 뭐 우리 끝까지 읽어가 봅시다. 답은 나왔죠. 1번, 2번, 4번이 지금 다 맞는 거니까. 매우 치라, 꽤 때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맞고 있어? 주인공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거니까. 또 하나 딱 붙이니 에고 3자로 우는구나. 계속해서 숫자 활용되고요. 자, 삼청동 도련님과
삼색연분 맺었는데 삼강을 버리라 하소. 삼척동자 아는 일을 이내 몸이 조각조각 찢어져도 삼종지도 중한법을 삼생에 버릴까. 그러니까 동일한 글자도 반복되고 숫자도 활용되고 3월 3일 제비같이 헐헐 날아 33천 올라가서 삼태성께 하소연할까.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내적 갈등이 해결됐냐라고 했는데요. 에고 서러운 지고 서럽대요. 그럼 서럽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해결됩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적 갈등 해결이 안 되니까 서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적 갈등이 뭐예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우리 굉장히 문학에서 중요로 하는 이론이지만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외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자, 서럽대요. 내적 갈등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답지가 틀린 답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문학이지만 본문에 있는 사실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답지로 연결을 했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후 문학을 배우실 때도 정확하게 이런 사실적 사고 문제는 사실적 사고에 맞게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답을 찾아주시는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문학은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공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답지에서 답을 고르는 과정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정확하게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이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문학만이 독해가 아닙니다. 문학도 독해하셔야 되고요. 일정 정도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이론을 배우셔야죠. 비문학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그리고 문학의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하지만 그러한 이론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독해형 독해, 읽어서 풀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 유형이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독해가 아니라 해독임을 이해가 되어야지 문제가 풀리고, 또 이해가 되어야지 지문이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어져서 내 머릿속에 남고, 그리고 정확한 답을 골라내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해독을 하셔야 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문학이냐 비문학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글자로 측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20개의 문항이 다 해독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6개의 이러한 육색사고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육색사고 독해 해독법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사실적 사고, 바로 하얀 모자 비우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는 이 문제 유형을 문학과 비문학 6월 10일 지방지 9급의 문제를 통해서 함께 제시를 이렇게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독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낭패예요. 왜냐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 날짜를 받아놓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여러 개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생각의 과정을 이렇게 측정하는 독해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독해 문제를 공부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바로 이러한 과정을 공부합니다.